중도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꽉 뭉쳐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소위 얘기하는 캐스팅 보트 집단이 어느 쪽에 표를 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어떤 평가 혹은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당 지지냐, 그러니까 야당 지지에서도 제1야당 지지냐 아니면 제3지대 지지냐 요거를 갤럽이 물어보거든요. 네. 제3지대가 1월 넷째 주에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가 24%였는데 네. 지금 2월 또 다섯째 주에 16%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8% 한 달 사이에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를 처음에는 이제 양당 심판론을 생각하신 분이 전체 4분의 1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아예 그러니까 제3지대 가는 거 보니까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자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까 전에 이를테면 정부 견제, 정부 지원 뭐 이것도 비율도 그렇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야당이 우세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거저먹는 이런 정도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거의 20%포인트 차가 났을 때 예전에 12월 말에 네. 이럴 때는 진짜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갤럽 전화 면접도 39대 53이에요. 14%포인트 차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한 자릿수로 들어온다. 지금 14인데 이게 20% 대충 전화 면접도 한 18에서 20 정도 나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41점에 55.4 이것도 역시 14%예요. 거의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도 야당이 유리하지만은 이제는 야당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본인들의 비호감도도 낮춰야 되고 네. 정치적 비전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거저먹을 수 없는 선거가 이미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과 정부 견제 이게 네. 아까 전에 여론엠 그 전부 수렴해 보면은 평균 내 보면은 2월 25일 기준으로 41.2 대 49.6으로 네.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아니에요. 이게 네. 1월 달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가 났거든요. 이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야당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거 외에 뭘 하겠다라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과문한 건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권을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정권 심판론 빼놓고는 민주당이 뭘 하겠다. 민주당이 우리도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 우리가 지금도 과반이었지만 앞으로 과반이 되면은 우리는 이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 임기 내에서 뭘 못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아무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예. 중요한 건데요. 민주당 계속 발표는 하고 있어요. 발표는 하고 있는데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언론 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번 뭐 민생 정책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답답함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요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민주당 지금까지 역대 야당이 승리했던 거는요. 정책을 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책은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출산 문제 대책 얘기하면서 네. 집을 주겠다 이렇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거주 문제가 네. 이제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거 근데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거냐? 아니 야당은 원래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맨날 민생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한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당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하나는 더 선명하게 싸우는 거, 정부의 실정 비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그게 정치권, 국회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주류 친명의 기득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맨날 우리 무슨 공약 발표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까? 쟤들은 어차피 저거 정책 실행 능력도 없는데 저거 왜 발표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민주당도 사실은 큰 범주 내에서는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개혁신당도 열심히 발표는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저도 개혁신당 좋아하는 네. 정치인도 많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흥행몰이를 아까 이제 21%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상당히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 그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 취재를 갔었지만 시민들의 열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시민의 열기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어디까지 상승 흐름을 탈지 아니면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도 한때 21%까지 올랐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김봉신 이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축소될 수도 있고 확 뜰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지금 저는 사실은 아주 비슷한 생각을 우리 평론가님하고 했는데 어떤 가치를 제시하느냐의 부분이죠. 가치를 제시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무엇인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으로 대표된다고 하면 차기 권력, 그러니까 미래 권력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2016년 국민의당이 딱 그랬거든요.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거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지대 정당들이 네. 미래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사실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뭐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 지향이나 이런 게 분명해서 네. 확고한 어떠한 계층의 고정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매운 민주당 하겠다. 네. 예, 코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게 없어서 과연 그러면 선명한 민주당 이외에 네. 뭘 제시할 수 있느냐. 뭐 몇 가지 이제 오늘 그 지난 창당대회에서 비교적 의제를 좀 선명하게 밝히긴 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을 하겠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검찰 개혁 이슈들 뭐 등등.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창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하게 뭐 할 수는 없겠죠. 그 말씀대로라면 네.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뭐 뭔가를 좀 더 만들어야 될 거다. 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된다. 검찰 개혁이 너무 오래됐어요. 네. 검찰 그 개혁 피로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회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검찰 개혁 이 정권을 잡고 네. 의회,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됐는데도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네. 몇몇이 모여서 노력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가? 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인지도 좀 이제 파악을 해서 네. 너무 이제 사실 만약에 진짜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뭔가 다른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현역 의원 2명이 컷오프 됐습니다.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 그리고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의원 2사람이 컷오프가 되고요. 서초울에는 신동욱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이죠. 그다음에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영등포 갑에는 예상대로 민주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죠. 김영주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2명이 컷오프 됐습니다. 서초울의 박성중,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2사람이 컷오프 됐고요. 새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서초울의 신동욱, 그다음에 강서울의 박민식, 영등포갑 김영주.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로 대진표가 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신동욱 후보는 원래 이제 그때 갈 때부터 네. 공천 신청할 때부터 신동욱 주겠네 뭐 이런 게 있었고 박성중 의원님 열심히 언론 두드러 팼는데 좌파 언론도 두드러 잡겠다고 근데 결국은 팽당하셨네요. 예,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뭐 그건 아닌 것 제가 같아요. 보니까 김준일 평론가도 저도 참 박성준 의원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장에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됐던 사석에서 파란색으로. 그게 아니라 박성중 의원이 사석에서는 굉장히 멀쩡해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사람 되게 예. 젠틀하고 좋아요. 근데 네. 전화도 잘 받으시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요 이슈만 나오면은 눈이 헷가닥 돌아가시는 분이라서 너무 괴롭혀요, 진짜. 예, 너무 괴롭혔는데 결국에는 컷오프 됐다. 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컷오프 됐다. 자, 제가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보면 개혁신당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그리고 3인 어떤 그 공동 전선, 반도체 벨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택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김봉심 이사님.
선택이요. 네. 출마를 당선 하겠다고 가능성 뭐 이런 걸까요? 당선 가능성은 사실은 따져봤을 것 같고요. 가장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괜찮다 생각하니까 갔을 거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개혁신당이 이 지역구에서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영남 쪽이 네. 재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이제 비만 고양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0%예요. 요거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조금 억울하게 쫓겨나고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양당의 결집으로 인해서 다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안에 있었으면은 우리 자식, 내 새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탈당을 함으로써 이제 배신자가 됐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도 배신자가 됐다. 이준석도 배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히스토리가 전혀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거라서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구 가라고 했지만 대구 가는 거는 그냥 죽는 길이다. 지금 당장의 목표를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대구에 계속 도전하는 게 뭔가 이제 서사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네. 그냥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비대로 나가는 거 아니면은 화성을인데 이제 화성을의 가장 문제점은 여기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이원욱 의원이 예전에 지역구였죠. 지역구였는데 네. 65% 거의 그 정도 받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친문들이 많습니다. 여기 친문 성향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사실 여성 지지자가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남성 지지자 2030 남성인데 네.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은 여기 아파트에 주로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은 이제 뭘로 공략을 할 것이냐. 네. 이게 관건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만 후보들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은 해볼 만한 그나마 다른 데보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안 됐고 없어요. 네. 민주당은 공영훈 현대차 사장이 지금 그 전략공천을 받아서 가 있는 상태다. 오늘 참 내가 아침에 이준석 만났는데 네, 그 뭐예요? 얘기했어요. 지지율을 10%포인트 확 올릴 수 있다. 어떻게? 민주당 지지 여성하고 빨리 결혼을 발표해라. 그러면은 바로 오를 수 있다. 빨리 여자를 찾아봐. 얼마 안 남았어. 얘기했네. 야, 제가 김현 전 의원이 예, 호남 출신의 남성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게 새로운 또 전략적 태도네요. 김봉식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화성시가 이제 이 연령 평균이 이제 30대다. 34세. 네. 34세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평균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균 가운데 30대 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정규 분포는 아닌 거죠. 인구는. 그러니까 40대와 54, 50대 그리고 이제 10대 이제 청소년이나 20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평균이 30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젊은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들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들. 그럼 가장의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해서 노인들 뭡니까?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를 예. 폐지한다든지 이런 공약들은 예.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경제적인 그 뭐 중심에 있는 가장들의 마음을 네. 제대로 읽어야 될 겁니다. 경제적인 중심에 있는 가장들의 마음을 읽어서 선거에 좀 도움이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